안녕하세요. 생명보험 설계사 강의를 맡은 송현주입니다. 1차 시부터 22차 시까지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1차 시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에 대해서 학습하실 텐데 먼저 학습 목표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이란 무엇인지 그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또 생명보험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부상조 제도에 대해서 학습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근대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전 시험이죠. 반드시 오고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지만이 설계사 코드가 나오게 되어 있죠. 관련된 우리 교재의 정규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시고요. 첫 번째 차시는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제1장 공통 파트입니다. 자, 공통 파트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구성을 보면은 제1편, 2편, 3편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이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의 공통 파트죠. 공통 파트로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제2편은 여러분들 생명보험 파트죠. 생명보험 파트고 제3편은 재산보험 파트 각각 21번부터 30번까지 31번부터 40번까지 각각 10문제씩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보험 설계사 코드를 시험 보시려면은 30번 문제까지만 풀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재산보험만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1편과 3편 이렇게 2편만 우리 생명보험 파트만 시험을 안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재산보험을 모두 취급하기 때문에 1, 2, 3편 같이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실 때 1편 부분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출제하면서도 가장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2편하고 3편은 내용 뭐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편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를 지금 처음으로 이제 입문하시는 거잖아요. 입문하시니까 1편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시험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영업하실 때 우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우리 고객을 만나서 보험 안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컨설팅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설명을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리 호감 가는 신뢰할 만한 우리 설계사 분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처음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은 너무 좀 딱딱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딱딱한 내용 쉽게 풀어가면서 우리 실무에서는 거의 뭐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첫 번째 차시에서 나오는데 우리 시험과는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험의 의의 및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생명보험이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생명보험은 자, 사람이 생명과 관련된 거겠죠. 당연히 생명보험이니까. 이 생명과 관련됐으니까 살았으면은 생이고 죽으면은 사겠죠. 그래서 생과 사를 보장하는 보험이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예요. 사는 것도 사고고 사망한 것도 생명보험에서는 사고로 봅니다. 사고. 그래서 살았을 때 지급되는 보험 뭐가 있죠?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연금보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금보험. 죽어서 주는 보험 뭐가 있겠죠? 우리 사망보험 대표적으로 뭐 종신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생명보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은 저축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저축 기능뿐만 아니고 뭐예요? 우리 보장 기능까지도 함께 수행하는 게 바로 생명보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개인이 납부해가지고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개인만 있으면 우리 생명보험이 보험 그 자산이 돈이 많이 안 쌓이겠죠. 그래서 여러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그래서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게 바로 보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당연히 보험의 원리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은 뭐예요? 다수의 계약자들이 많아야 되겠죠.
따라서 다수의 계약자들이 많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원리가 바로 생명보험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보험의 원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서로 십시일반 우리가 상부, 상조하는 그런 원리가 바로 보험 원리다라는 얘기죠. 이게 생명이라는 부분과 보험의 원리가 결합된 게 바로 생명보험인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은 우리 저축기능만 수행한다, 보장기능만 수행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저축기능뿐만 아니고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 원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우리가 상부, 상조 정신에 우리 기초를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좀 쉬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니까 한 네 번째 줄 보니까 생명보험은 상부, 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한 준비 제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에요. 오래 살면은 사는데 노후생활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사고를 경제적 손실을 대비해서 연금 받겠다. 그리고 사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유가족들이 생활을 못하니까 그 유가족들의 경제적 손실을 우리 종신보험금으로 받아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생명보험이다라는 거죠. 상부, 상조 정신, 경제적 손실. 살았어도 경제적 손실, 죽어서도 경제적 손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여러분들 한 6줄, 7줄 쭉 내려가서 보니까 이처럼 생명보험은 재산을 마련하는 저축기능뿐만 아니라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보장기능을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저축기능뿐만 아니고 보장기능도 수행하는 게 생명보험이다. 자,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이 근간이 되므로 독일 학자 마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네킹이 아니고요. 마네스. 마네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인은 만인을 위해 서로 십시일반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인은 1인을 위해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상부상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마네스. 마네스, 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고 주장한 학자는 누구냐? 마네스. 이렇게 고르는 문제도 시험 문제도 등장한 적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다음 가겠습니다. 나번 생명보험의 정의 봤고요. 생명보험의 역사 보도록 하죠. 우리 서양 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뒤쪽에 나오고요. 서양 쪽으로 가서 보니까 고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네 번째 줄에 오늘날 생명보험과 유사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BC 3세기경에 에라노이와 로마 제정시대에 조직된 콜레기아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딱딱한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고대 제도를 보니까 뭐예요? 에라노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콜레기아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대요. 우리 생명보험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이런 상부상조 정신이 아마 깃든 제도일 거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읽어보니까 에라노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행한 처지에 이르게 되거나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주는 일종의 종교적 공제단체였다라고 돼 있죠. 그 에라노이는 무슨 단체였다? 종교단체였다. 종교단체였다. 요게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서로 상부상조 정신은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콜레기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콜레기아는 회비를 부담하여 예배 등 종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고 회원의 사망 시에 장례비라든지 유가족을 위해서 급부금도 지급했다라는 거죠. 콜레기아. 자, 그러나 콜레기아에는 여러분들 종교적 단체였다 이런 말은 안 나오죠. 물론 예배 얘기도 나오지만 종교적 단체는 아니고 여러분들 십시일반에서 우리 상호 서로 간에 도와주는 상호 부조라고 하잖아요. 그런 조직이 바로 콜레기아였어요. 콜레기아. 자, 그래서 에라노이가 종교적 단체였다 이렇게 해야지 맞지. 콜레기아가 종교적 단체였다 그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교적 단체는 뭐라고요? 에라노이라고요. 콜레기아가 아니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뭡니까? 노아죠, 노아의 방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우리 종교적인 냄새가 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대입니다. 고대.
자, 에라노이와 콜레기아에 대해서 봤어요.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 이제 중세로 갑니다. 중세 13세기, 14세기경에 유럽판 독일에서는 길드라는 우리 상호 부조조합이 있었네요. 두 번째. 중세로 가니까 이젠 제도들이 쭉 나오죠. 독일에 뭐였다고요? 길드라는 조직이 있었네요. 독일의 길드. 자, 구조 넣어 보시면 되고요. 자, 6줄 정도 더 내려가서 보니까 17세기 말에 프랑스 루이 14세가 톤틴 연금을 시행했다라고 돼 있죠. 우리 프랑스에서 무슨 연금이 나왔다고요? 톤틴 연금. 여러분들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탈리아 또띠라고 아시죠? 또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도 우리 참여를 했고 또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톤틴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사람이 그게 톤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취지를 프랑스에 있는 옆에 있는 나라가 프랑스에 있는 나라 루이 14세가 딱 보더니 괜찮네 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이런 연금을 만든 거죠. 연금을 만든 게 바로 톤틴 연금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톤틴 연금은 이탈리아의 은행가인 톤티가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톤티라는 사람이 그 제도를 모방한 거죠. 우리 모방한 거다. 그런 연금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재정 개선을 위해서 건의한 것으로 국고에 유유자금을 융자해 주는 자에 대하여 국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에 재력가들이 돈을 이렇게 낸 거죠. 국가의 사업에 써라라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그 상당하는 금액들을 이 사람한테 이제 상환을 해줘야 되니까 국가는 그거를 연금으로 주는 제도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톤틴 연금은 중요한 키워드가 국가 재정을 위한 제도예요. 국가 재정을 위한 제도다. 개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국가 재정을 위한 제도다라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연금이었다라는 거죠. 종신연금. 원리금을 지급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톤틴연금이다. 라는 거죠. 톤틴연금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위한 거다. 종신연금이다. 혹시 톤틴연금이 개인의 노복지를 위한 거다? 그럼 틀려요. 국가 재정을 위한 겁니다. 국가를 위한 연금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종신토록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을지, 그죠? 언제까지 살을지를 알아야지만이 이자에게 여러분들 그 연금액을 국가에서는 계산을 해서 매달 얼마씩 지급을 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리 모형이 좀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 톤틴 연금이. 그래서 다음 여러분들 쭉 내려가서 보니까 세 줄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톤틴 연금은 사망률, 이자 계산법 등 근대적인 생명보험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당연하겠죠. 이 사람이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매달 뭐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국가는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입한 게 바로 톤틴 연금이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주 가서 보니까 한편 17세기 말에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은 생존율을 연구했고 영국의 천문학자인 할레는 사망표를 작성했다. 생존율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우리 학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람을 소개했죠. 파스칼하고 할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할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파스칼과 할레. 파스칼은 뭐를 연구했다고요? 우리 생존율을 연구했다고요. 생존율. 할레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망표를 작성을 했다고요. 사망표를.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파스칼이 사망표다 그러면 틀려요. 할레가 생존율이다 그러면 틀려요. 이 매칭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잘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파생상품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이 파스칼은 생존율. 그죠? 파사하면 안 돼요. 파생.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셔가지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하고 우리 중세에서는 각각 두 가지씩 이렇게 봤는데 핵심 키워드들은 고대에서는 에라노이 종교단체였다. 그리고 중세 오면서 프랑스의 톤틴 연금은 국가 재정을 위한 종신연금이었고 이후 관련된 학자들이 나왔다. 파스칼은 생존율을 연구했고요. 할레는 사망표를 작성을 한 학자였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고대와
중세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대로 가겠습니다. 근대로 오면서 우리 보험 회사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대에서 1762년 영국에서는 최초로 근대적인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에퀴타블 생명보험회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대로 와서 이제 보험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영국이 나오죠. 영국에서는 우리 최초의 근대적인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회사가 뭐라고요? 에퀴타블이라고요. 에퀴타블 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가 최초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험회사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시초. 영국의 에퀴타블 보험사. 요건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에퀴타블사는 뭐 어떻게 했다 뭐 그런 내용까지는 안 보셔도 돼요. 쭉 한 다음 달락 보니까 영국은 1870년도에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중세기의 길드가 붕괴합니다. 중세에는 독일의 길드가 있었죠. 그래서 다음에 독일은 중세가 이제 붕괴됐으니까 근대로 갔겠죠. 독일에서는 어떤 회사? 고타 생명보험 상호회사가 창립되었다. 독일에서는 뭐라고요? 고타 보험사가 만들어졌다. 그죠? 독일은 이상해요. 독일은 중세에서도 길드였죠. 독일은 길드였어요. 그죠? 우리 근대에 와서 보니까 독일은 고타래요. 그죠? 뭐 독고다이. 그죠? 독일은 항상 기억자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 보니까 프랑스입니다. 이제 프랑스의 중세는 우리의 톤틴연금, 루이 14세가 톤틴연금, 이탈리아의 은행가인 톤티가 제안한 톤틴연금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톤틴연금이 뭐 이제 없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제국보험회사가 창립되었다. 프랑스에서는 무슨 회사? 제국. 자, 제국하니까 꼭 독일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독일이 아니고 프랑스였다는 얘기죠. 독고 아시죠? 독재가 아니고요. 독고. 자, 다음으로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무슨 회사가 만들어졌냐면은 펜실베니아 보험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펜실베니아 보험사가 만들어졌다. 다 외우진 마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영국 최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혹시 미국에선 펜실베니아인데 미국에서는 뉴욕 생명회사가 최초 만들어졌다 그러면 틀려요. 뭐 그런 것들이 가끔 한 번씩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자, 일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메이샤라고 불리는 우리가 보험 조직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근대는 이렇게 우리가 쭉 좀 우리 나라별로 우리 보험사를 알아봤습니다. 자, 일본도 분명히 있었어요. 일본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은 자, 우리나라 봅니다. 답은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에서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상부상조라고 했죠. 상부상조 정신이 깃들었던 과거 제도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1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호부조제도는 개와 보가 있었다. 개와 보가 있었다. 여러분들 혹시 시험 문제에서 뭐 향약이 있었다 그러면 틀려요. 향약은 아니에요. 우리 향약은 지방의 자치규약입니다. 그죠? 상호부조 제도가 아니고 이거는 법규 뭐 그런 게 향약인 거죠. 개와 보입니다. 자, 개는 여러분들 개돈 분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부터 유래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만시대 때부터 유래를 한 거예요. 사만시대 때부터. 자, 보는 여러분들 뭐 종교적인 뭐 그런 냄새가 나는데 보는 지금은 뭐 찾아보기 힘들죠. 보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신라 시대 때부터 보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 유래만 좀 아시면 돼요. 개와 보. 자, 이거 가끔씩 시험 문제에 이렇게 등장을 했던 지문입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삼계탕 그리고 보신탕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2번 갑니다. 근대적인 생명보험 우리나라예요. 근대적으로 우리 1900 또는
1800년도 우리 후반기부터 어떤 식의 흐름이 있었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192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1876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1876년에 우리나라는 최초는 1921년에 조선생명보험회사라고 만들었어요. 생명보험회사가 이름이 조선생명보험이에요. 자, 1876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일본에 본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뭐겠어요? 일본의 대리점을 우리나라에서 설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근대적인 생명보험이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해가지고 1921년도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1876년도에 일본이 우리나라 국내에 본점을 설치했다 그러면 틀려요. 본점은 일본에 있겠죠. 우리나라는 지점이겠죠. 지점, 대리점. 그래서 두 번째 줄 일본의 생명보험 회사가 국내에 대리점을 설치했다. 대리점이 중요한 거예요. 본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줄 내려와서 보니까 1921년에 우리나라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21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쭉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해방되고 1950년도 이렇게 해방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우리 불행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로 갑니다. 여러분들 60년대, 1960년대. 쭉 가서 1960년대 찾으셨나요? 자, 1960년대 이제 경제 5개년 계획 막 그러면서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들의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은행, 증권, 보험. 그중에서 보험은 우리 국민저축기관의 성격을 갖는 거죠. 그리고 단체로 막 우리가 가입들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1960년대는 단체보험 위주로 많은 활동을 했다. 이 돈이 어디다 써야겠어요? 우리 경제 5개년 계획 이런 데도 많이 투자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970년대로 옵니다. 70년대 오니까 이제 단체보험 색깔이 여러분들 이제 개인보험 위주로 바뀌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개인보험 위주로. 개인보험 위주로. 그러면서 77년도에 가서 보니까 우리 보험의 해로 우리가 지정이 됩니다. 이제 보험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국민들의 개개인의 금융기관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황골탈퇴해서 튀어나가자라고 해서 보험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77년도에. 찾으셨죠, 여러분들? 77년을 보험회로 지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90년대로 갔습니다. 이제 90년대 가니까 이제 세계화, 개방화가 됐어요. 그동안은 얼마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국내에서만 놀았겠어요? 자, 90년대 가니까 개방 물결을 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폐쇄적으로 잘못 운영한 것들이 드러나겠죠? 부실이 막 드러나겠죠? 그렇죠. 개방화를 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우리 외작의 보험사도 들어오고 경쟁 체제로 가다 보니까 국내 보험사들이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실화가 드러나고, 그죠? 부실화가 드러나고 통폐합되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숫자가 일정 부분 좀 감소합니다. 한 4개 정도 보험사가 통폐합되면서 없어지게 되죠. 90년도에. 그리고 이제 뭐 2000년도 돌아오면서 쭉 여러 가지 보험 상품들이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2003년도에 우리가 보험사만 취급한 이 보험 상품이 은행에서도 취급하는 방카슈랑세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쭉 오면서 변액보험이라는 것도 막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보험 프로세스를, 역사를 한번 좀 본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랑 직결되느냐? 요거였죠? 대리점을 설치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60년대는 단체보험 중심, 70년대는 우리 개인보험 중심이었다라는 거. 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70년대를 단체보험 위주로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틀리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70년 무슨 띠죠? 70년, 70년생. 70년생은 개띠죠? 그죠? 70년 우리 개띠. 개인보험 위주로 판매됐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차 시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요. 핵심만 꼭꼭 집어주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봤었죠? 네, 생과 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저축 기능과 또 보장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준비제도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일의 학자 마네스는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또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널리 인용하고 있죠. 네, 두 번째,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봤는데요. 고대, 중세, 근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대는 BC 3세기경에 에라노이라는 종교적 공제단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로마 콜레기아, 회비를 걷어서 예배 비용 또는 장례 비용 등에 사용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세로 넘어갈게요. 네, 독일에는 길드가 있었고요. 프랑스에는 톤틴연금, 국가 재정 개선을 위한 종신연금 제도였습니다. 네, 파스칼은 생존율은, 그리고 할레는 사망표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네요. 근대에 들어서는요, 영국은 에퀴타블 생명보험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세계 최초 근대적인 생명보험 체계를 갖춘 에퀴타블 생명보험 회사,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에는요, 고타 생명보험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일단 프랑스에서는 제국보험회사,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펜실베니아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됐습니다. 뉴욕 생명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니까요. 펜실베니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크게 삼계탕, 보신탕에서 기억나시죠? 삼한시대에는 개, 신라시대에는 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76년도에는요.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대리점이 됐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국내 대리점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본사 설립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게 되겠죠. 1921년에는 조선생명보험회사라고 해서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1960년대로 넘어갈게요. 국민저축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단체보험으로 되었다. 개인보험 아니고요. 단체보험 위주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요.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이 되었다. 알아두시면 되고, 단체보험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되면 틀린 겁니다. 1990년대에는요. 개방화 경쟁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부실이 드러나고 또 보험회사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2003년에는 방카슈랑트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1차 시 생명보험의 의의와 역사에 대해서 핵심만 꼭꼭이었습니다. 2차 시에서 만나요.